수학 교과서 28, 29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답과 풀이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28쪽, 29쪽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네, 다 풀어보았나요? 지금부터 문제 1번부터 6번까지의 답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기본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먼저 312 곱하기 3입니다. 300 곱하기 3은 900, 10 곱하기 3은 30, 2 곱하기 3은 6입니다. 모두 더하면 936입니다. 756 곱하기 7은 따로 세로셈식으로 써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6, 7에 42, 5, 7에 35, 올리만 4 더해서 39, 7, 7에 49, 올리만 3 더해서 52. 그래서 계산값은 5292입니다. 23 곱하기 3의 값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23 곱하기 3은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라서 69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뒤에 0만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23 곱하기 30의 값은 690입니다. 6 곱하기 83 같은 경우는 83 곱하기 6으로 계산해 볼게요. 3, 6에 18, 8, 6에 48, 올림한 거 더해서 49. 그래서 계산 결과는 498입니다. 42 곱하기 38, 28에 16, 48에 32, 올림한 거 더해서 336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2 곱하기 30 계산할 겁니다. 곱하기 10 미리 해놓고 42 곱하기 3만 생각할게요. 2, 3은 6, 4, 3, 12. 두 값을 더하면 6, 9, 5, 1. 계산값은 1596입니다. 59 곱하기 76. 먼저 59 곱하기 6을 계산하면 9, 6에 54. 5, 6에 30. 올림한 거 더해서 35입니다. 그 다음 59 곱하기 70 할 건데요. 곱하기 10을 미리 해놓고 59 곱하기 7만 계산하겠습니다. 9, 7에 63, 5, 7에 35, 올림한 6 더해서 41. 두 값을 더하면 4, 8, 4, 4. 그래서 59 곱하기 76의 값은 4484입니다. 2번, 색칠한 부분은 실제 어떤 수의 곱인지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주어진 식은 387 곱하기 9인데요. 여기서 색칠된 부분은 720입니다. 이 720은 무엇을 나타내는 부분일까요? 우리 이런 모양의 계산식 수학 익힘책 풀 때마다 자주 봤죠? 먼저 첫 번째 단계에는 7 곱하기 9가 오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뭐가 와요? 8 곱하기 9가 아니라 80 곱하기 9가 옵니다. 그래서 72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3 곱하기 9처럼 보이지만 사실 3이 100의 자리에 있어서 300이죠. 300 곱하기 9라서 2700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 720은 실제로 80 곱하기 9의 곱입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80 곱하기 9가 720인 것을 계산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 계산 과정에서 각 단계의 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3번, 색칠한 전체 모눈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책 22쪽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모눈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각각 다른 4가지 색깔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색칠한 전체 모눈의 수가 어떤 곱셈식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모눈이 한 줄에
5, 10, 12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2개짜리 모눈이 몇 줄 있냐면 5, 10, 15, 20, 25, 26 26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씩 26줄이에요. 이 모눈의 개수를 다 세면 12 곱하기 26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가 될지 모눈의 개수 바로 계산해서 볼게요. 여기 친절하게 식도 다 써놨어요. 분홍색 부분의 모눈 개수는 10 곱하기 20, 200개고요. 초록색 부분의 모눈 개수는 10 곱하기 6, 60개입니다. 보라색 부분의 모눈 개수는 2 곱하기 20, 40개고요. 노란색 모눈 개수는 2 곱하기 6, 12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값을 모두 더하면 이제 12 곱하기 26의 계산값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면 260, 300, 312. 그래서 12 곱하기 26의 값은 312입니다. 4번,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네, 여러분 갑자기 사진으로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파일은 작년 교과서 파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가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같이 구해볼게요. 첫 번째 물음은 사과가 한 상자에 25개씩 들어있습니다. 23상자에는 사과가 몇 개쯤일지 어림해보세요 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사과가 한 상자에 25개씩 들어있습니다. 23상자에는 모두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나요? 두 개의 물음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첫 번째 물음에서는 23상자에 사과가 몇 개쯤 들어있을지 어림을 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물음에서는 실제로 23상자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 구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조건은 사과가 한 상자에 25개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상자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를 구하는 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 이 한 상자에 사과가 5 곱하기 5, 25개씩 들어있습니다. 네, 이런 상자가 23개 있는 거예요. 식으로 써보면 한 상자에 사과가 25개씩 들어있고 이런 상자가 23개 있는 거니까 25 곱하기 23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25 곱하기 23의 식을 가지고 계산 결과를 먼저 어림을 해볼게요. 네, 어림에는 정답이 없죠. 여러분이 어림한 값이랑 선생님이 어림한 값이 당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 25 곱하기 23을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어림을 해보려고 했어요. 25를 20으로, 23도 20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20 곱하기 20 해서 400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림을 20 곱하기 20으로 했는데 실제의 식은 다 20보다 큰 25랑 23이라는 수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식의 값은 당연히 400보다 크겠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약 500개라고 어림을 했어요. 400보다는 클 테니까. 이제 25 곱하기 23을 계산해서 실제 사과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선생님이 옆에다가 따로 써서 계산할게요. 25 곱하기 23 계산하면 5 곱하기 3은 15, 2 곱하기 3은 6, 올림한 거 더해서 7. 두 번째는 25 곱하기 20인데요. 여기서 곱하기 10을 미리 해놓고 25 곱하기 2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2는 10, 2 곱하기 2는 4, 올림한 거 더해서 50. 두 값을 더해주면 5, 7, 5입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23의 값은 575고요. 사과의 개수는 모두 575개입니다. 네, 어린 것과 비교해 보니
선생님이 100의 자리까지 비슷하게 예상을 했습니다. 5번. 수일이가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줄넘기를 각각 70번씩 했습니다. 수일이가 한 달 동안 줄넘기를 모두 몇 번 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수일이가 한 달 동안 줄넘기를 모두 몇 번 했는지 그 횟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조건은 한 달 동안 매주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씩이죠. 줄넘기를 각각 70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력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달에 월요일은 4번, 수요일은 5번, 금요일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4일, 수요일이 5일, 금요일은 또 4일이었기 때문에 수일이가 실제로 줄넘기를 하러 나간 날은 4 더하기 5 더하기 4, 13일입니다. 이 13일 동안 나가서 줄넘기를 70번씩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줄넘기 횟수 구하는 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3일 동안 70번씩 했다 해서 13 곱하기 70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한 번에 70번씩 줄넘기를 했는데 이렇게 줄넘기를 한 날이 13일이다 라고 해서 70 곱하기 13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처음에 썼던 13 곱하기 70 가지고 바로 계산할게요. 이 70을 7 곱하기 10으로 쪼개보겠습니다. 13 곱하기 7 곱하기 10 여기서 13 곱하기 7 계산하면 10 곱하기 7은 70 3 곱하기 7은 20일이에요. 그래서 13 곱하기 7은 90일이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 마저 해주면 9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일이가 한 달 동안 한 줄넘기의 총 횟수는 910번입니다. 6번. 행복 아파트에 사는 가구의 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음의 내용은 행복 아파트 한 동은 25층이고 한 층에 11가구씩 살고 있습니다. 행복 아파트 한 동에는 모두 몇 가구가 살고 있나요? 이고요. 두 번째 물음은 행복 아파트는 동별로 살고 있는 가구의 수가 모두 같습니다. 행복 아파트 세 동에는 모두 몇 가구가 살고 있나요?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행복 아파트 한 동에 모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이고요. 주어진 조건은 한 동에 25층까지 있고 한 층에 11가구씩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동별로 살고 있는 가구의 수가 모두 같을 때 행복 아파트 세 동에 살고 있는 가구의 수를 구해보아라 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행복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한 층에 11가구씩 살고 있는 거니까 각 층마다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는 101호부터 111호까지 있는 거고요. 2층에는 201호부터 211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층을 올라가다 보면 25층까지 있는 거니까 2501호부터 2511호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 모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이거는 이 한 동에 있는 집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약간 3번에서 봤던 모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눈이 이렇게 촘촘히 있는데 한 동에 25층까지 있으니까 세로로는 모눈이 25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층에 11가구씩이라고 했으니까 한 줄에 모눈이 11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눈의 개수를 구하면 이 첫 번째 물음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식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건물이 25층까지 있는데 한 층에 집이 11개, 그러니까 11가구씩 있다고 해서 25 곱하기 11로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25 곱하기 10은 250, 25 곱하기 1은 25. 두 값을 더하면 275예요. 그래서 행복아파트 한 동에는 모두 275 가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서 행복아파트 세 동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음에서 몇 가구 살고 있는지 구했던 아파트 건물이 A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아파트에 A동, B동, C동이 있는 건데요. 동이 달라도 가구의 수는 같대요. A동 같은 경우는 275가구가 살고 있었죠. B동에도 275가구, C동에도 275가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동에 모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면 275가구씩 세 동이다 라고 해서 275 곱하기 3입니다. 가로셈식으로 바로 구해보면요. 200 곱하기 3은 600, 70 곱하기 3, 210, 5 곱하기 3, 15 해서 모두 825 가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과서 28, 29쪽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 풀어보았습니다.